흔히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 말하죠. 하지만 결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예술이기도 한 영화는 돈을 대주는 제작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독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자꾸 옆에서 참견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배트맨의 펭귄맨 하면 연미복 입고 시가 한 대 빨아주는 맛이 있어야죠. 근데 멜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에서 펭귄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빌런이 등장하는 영화라면 담배 한 대 정도는 꼬나 물고 등장하는 것이 국룰이건만 할리우드도 이제 노담인 건지 15세 관람가 영화에선 점점 영화 속 흡연 장면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배트맨의 펭귄으로 캐스팅된 패럴은 펭귄에게 빠질 수 없는 흡연씬을 기대했었는데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가 흡연씬을 없애버렸습니다. 패럴은 담배 빠는 장면 하나만 추가해주면 안 되냐고 직접 항의까지 했는데 빠꾸 먹었죠. 아니 근데 사람 죽이고 테러 일으키고 이 장면만 봐도 두개골 으깨지는 소리가 개잔인한데 담배가 안 된다고? 하지만 스핀오프 드라마에선 결국 담배를 필 수 있었죠. 시간여행 교과서라 불리는 영화 백투더 퓨처. 영화 제목만으로도 이미 영화 한 편 뚝딱이죠. 직관적인 제목으로 시간여행물 덕후를 설레게 한 작품이 하마터면 명왕성에서 온 우주인으로 불릴 뻔했다고 하는데요. 백투더 퓨처 제작 당시 유니버셜 임원인 시드 샤인버그는 제목이 관객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뇌피셜을 짓거리며 명왕성에서 온 우주인, 영어로는 스페이스맨 프롬 플루토라는 구린 제목을 들이미는 만행을 저지르죠. 다행히 감독을 포함해 제작을 담당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아 원제목인 백투더 퓨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무슨 E.T. 영화가 될 뻔했네요. 식스센스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를 받았던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차기작 언브레이커블. 포스터 사진만 보면 이게 무슨 영화 같은가요? 머리가 없는 남자와 머리가 곧 없어질 남자의 진지 빨고 있는 와꾸만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괜히 어두운 분위기 조성하고 있어서 식스센스를 이은 공포 스릴러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슈퍼히어로 영화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디즈니의 마케팅 전략에 결국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말할 수 없었죠. 아니 왜 슈퍼히어로라고 알려지면 안 됐을까요? 왜냐면 1999년도는 마블 유니버스는커녕 엑스맨조차 개봉하기 전이었고 슈퍼히어로는 돈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슈퍼히어로가 돈이 안 됐나요? 배트맨과 로빈, 스폰, 스틸, 모두 개같이 말아먹었죠. 그래서 디즈니가 이 영화의 히어로 정체성을 꽁꽁 숨길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 콩고물 좀 빨아보려고 스릴러물로 포장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제2의 식스센스를 기대한 관객들이 웬 기차 사고에도 안 뒤지는 슈퍼 빡빡이가 튀어나와서 엄청난 통수를 느꼈고 흥행 참패까지 이어졌죠. 오히려 히어로 문법을 제대로 비튼 장르성이 요즘 와서야 제대로 먹히며 이 영화는 나중에서야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 브랜드는 더럽게 챙기는 기업들로 인해 눈앞에 있는 소품조차 만지지 못한 배우가 있습니다. 21세기 코미디 영화계의 획을 그은 레전드 작품 슈퍼배드 촬영 당시 소니는 치사한 요구를 한 가지 하는데요. 영화는 마이크 세라와 조나 힐 총 2명의 찌질한 고딩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중 조나 힐만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였죠. 실제로 영화를 보면 마이크는 종종 플스로 게임을 하지만 조나는 플스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는데요. 마이크가 게임하는 걸 구경만 하고 앉아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소니의 변명이 다소 어이가 털립니다. 입에 걸레를 문 듯한 중2병 캐릭터가 비호감이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지는 것조차 금지시켰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웃긴 건 사실 조나의 캐릭터는 각본가 세스 로건의 자전적인 캐릭터였다는 거죠. 이 영화 슈퍼배드는 세스 로건이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각본이고 이 조나의 캐릭터, 즉 고딩 시절 세스 로건인 것. 소니는 영화의 각본가에게 면전에 대고 너 어렸을 때 개씹골통이었음 이라고 시인한 꼴이 된 거죠. 에일리언으로 연출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82년 블레이드 러너 연출 당시 스콧은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와 최종 편집본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스콧의 꼭지를 돌게 만든 제작사의 요구가 있었죠. 바로 여배우 가슴 좀만 더 까봐 였죠. 주인공 데커드가 조라를 탈의실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조라의 완전한 가슴 노출을 원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데커드의 내면 갈등과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데 제작사 간부라는 인간은 서사 그딴 거 모르겠고 가슴을 보이라고 가슴을 이라고 찡찡댄 꼴인 거죠. 근데 막상 극장판에서는 노출 하나 없이 나왔고 감독판에서만 조라 샤워씬이 나오며 제작사가 그토록 원하던 가슴이 나왔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며 DC의 어벤져스라 불리는 저스티스 리그. 근데 이건 뭐 캐릭터 소개만 하다가 영화가 끝나게 생겼죠. 바로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의 2시간 러닝타임 룰 때문인데요. 고깃집도 아니고 극장 회전율 타령하며 회차 늘릴 전략으로 타임 리밋을 강제한 것이었죠. 줄어든 분량만큼 저스티스 리그 히어로들의 서사도 줄어든 겁니다. 마블 어벤져스처럼 몇 년 동안 밑밥을 깔아온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초면인 분들이 한꺼번에 한 영화에 한 번에 튀어나오는데 심지어 영화가 짧아야 된다? 말 다 했죠.
게다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잭 스나이더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해버리고 다른 감독이 애매하게 바통을 받아버린 탓에 영화는 더 산으로 갔죠. 결국 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4시간짜리 감독판이 뿌려져서 땅에 처박힌 명예를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오줌 참아가면서 영화는 4시간씩이나 봐야 겨우 캐릭터들의 서사들과 스토리가 납득이 되는데 그걸 2시간으로 댕공 잘라버리니 이 모양 이 꼴이 나죠. 퀴어씬이 들으면 통곡할 소식 하나. 스쿠비도 시리즈의 벨마가 원래 동성애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애들이 보는 만화인데 레즈 설정이 좀 이상하긴 해도 일단 뭐 설정이 레즈라니까. 실사 영화인 스쿠비도2 몬스터 대소동 촬영 당시 감독이었던 제임스 건 감독도 당연히 벨마 캐릭터를 레즈로 생각해놨고 벨마와 다프네의 키스씬까지 다 찍어놨는데 워너브라더스가 이걸 보더니 뒷목 잡으며 당장 빼라고 하며 역PC 당했죠. 지금쯤 워너 창고 어디 구석탱이에 봉인돼 있겠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벨마에게 패트릭 와이슬리라는 새 남친까지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아니 애초에 레즈 설정을 넣지 말든가. 결국 20년 만인 2022년 스쿠비도 할로윈 스페셜 애니에서 벨마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죠. 흑인 인어공주, 라틴계 백설공주, 오히려 과할 정도로 심해진 디즈니의 다양성에 대한 집착. 하지만 1980년대는 상상도 못할 전개인데요. 에디 머피의 레전드 코미디 영화 구혼작전, 아프리카 자문다에서 온 왕자 아킴이 미국에서 와이프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모든 출연진이 흑인인 흑인 중심 영화였는데요. 당시 제작사 파라마운트는 모든 주연이 흑인인 건 있을 수 없다며 백인 주연을 어거지로 껴 넣어야 된다고 강요했죠. 결국 백인 배우 루이스 앤더슨이 뜬금없이 햄버거집 알바로 등장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실사 영화의 레전드를 쓴 영화 실미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겨진 비극 중 하나인 684 부대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워낙 민감한 실화가 바탕인 만큼 초창기 각본 단계부터 크게 삐걱댔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군 단체의 압박까지 있었다는 설이 돌 정도로 실미도의 제작 과정은 꽤 살벌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 기밀을 다 폭로할 수 없으니 투자 배급사 측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의 왜곡 수준으로 실제 사건과 완전 딴판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한국 특유의 심파적 양념을 잔뜩 묻혀 관객들의 눈물 콧물을 빼며 대박을 쳤으나 오히려 실제 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영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죠. 배운변태, 박찬욱 감독의 시대극 로맨스 영화 아가씨는 개봉 전부터 타협 불가한 노출소위 타이틀을 내세운 끝에 괴물 신인 김태리를 발굴하며 화제가 된 작품인데요. 소설 핑거 스미스 원작으로 동성애 코드가 짙게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퀴어 요소보다 화제가 된 건 묘사 방식이었는데요. 귀족 아가씨 히데코와 하녀 수키의 파격적인 정사 장면을 두고 말들이 꽤 많았죠. 미묘한 관계성과 심리를 전달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였으나 배급사가 신경 쓰는 건 내용보다 관람 등급이었고 노출을 해야 한다 라고 선언한 감독에게 오히려 순위를 낮춰 15세 관람가를 받자고 논의하기도 했죠. 관람 연령을 내려 관객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역시나 거장답게 박찬욱 감독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청불로 개봉하고 과감한 노출 또한 그대로 내보냈죠. 끝내 아가씨와 하녀의 미친 관계성을 예술적으로 그려내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제작사의 무리한 훈수질로 나락행 열차 탑승할 뻔하거나 아예 나락을 가버린 영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무조건적인 독단과 고집도 좋지 않지만 영화의 메시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옹.